일찍 시청에 가서 제가 천안시 청년 대표로 표창장을 이렇게 수여받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9월의 첫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시작하고요. 제 4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에도 대학생분들의 활기가 굉장히 피부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생분들이. 천안은 뭐 아시겠지만 11개의 대학교 약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청년 자원들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저도 9월 날을 맞이하면서 또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오전에 일찍 시청에 가서 제가 천안시 청년 대표로 표창장을 이렇게 수여받아 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어떻게 기회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상패를 받았지만 앞으로 또 다양한 청년분들이 수상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 다양한 분들과 응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에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던 거고요. 2016년도에는요,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기업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어서 총 2016년, 18년 두 해에 걸쳐서 저는 또 천안시에서 이렇게 감사패를 일단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천안시 사랑해요. 네, 어쨌든 지역을 사랑하는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제 40회 시작하겠습니다. 총 오늘 5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은 소식 중 첫 번째는 바로 국토교통부 공식 도시재생 뉴딜 웹진 3호 발간 소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웹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요. 실제로 발간이 되면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 센터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잡지 형태의 잡지가 또 배송이 되는데 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활동가들은 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진에 들어가시면 그 똑같은 내용들을 확인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줌인이라는 어떤 섹션에는 이번에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캐리온이라는 그 파트에는 청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천안 원도심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천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포커스온이라는 분야에는 어반 하이브리드 대표인 이상욱 대표님, 저도 이제 종종 뵙긴 하는데요. 요새는 좀 많이 못 뵙네요. 그래서 지역 기반 산업혁신에서 시작한 도시재생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담았고, 겟인이라는 섹션에는요, 근대사를 따라 걷는 골목여행 전라남도 목포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시재생 뉴딜 웹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활동하거나 어느 정도 3년차 이상의 활동을 하신 그룹들이 좀 인터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제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라고 해서 사칭해서 막 이렇게 한다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공식 웹진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하거나 한번 확인은 하는 절차를 갖춘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이나 전문가를 좀 섭외할 때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쪽에 관련된 분들은 꼭 도시재생 뉴딜 웹진을 구독하시고 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요, 인천문화재단 소식인데요. 인천문화재단 도시재생 문화섬 재물포팀에서 9월 15일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재물포역 근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연하는 공간이 약간 섬처럼 이렇게 교차로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멤버분들께서 약간 주제를 어떻게 했냐면 알로와 일로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춤도 추시고 실제적으로 하와이의 느낌을 꾸며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닭을 파는 닭집과 고기를 파는 고기 정류점이 많아서 관련된 것들을 또 소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료나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상권들과 뭔가 협업을 이뤄서 하는 형태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으시고,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추첨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재물포 검색하셔서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섬 재물포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뉴스 기사도 몇 개 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인천 분들,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문화기획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번 문화선 재물포 도시재생팀에서 진행하는 9월 15일에 진행하는 이 축제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2018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이 99곳 선정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련해가지고 소식을 뭐 뉴스나 여러 공간에서 접했기 때문에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 좀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는 총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형, 일반 그린형, 그 다음에 중심 시가지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총 5가지 형태의 도시재생이 섹션이 나눠요. 그래서 다 똑같은 도시재생이 아니어서요. 그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심화 과정에서 한번 방송을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요, 또 이제 선정하는 것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다 선정하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2가지로 나눕니다. 전부 선정이 있고요. 해당 시도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분량을 받아서, 우리 예를 들어 충청도다라고 하면 충청도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이런 지역에 선정할 수 있는 2가지 형태의 도시재생 선정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이런 그것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가지 형태로 선정이 되고요. 2가지 형태로 선정 기간이 선정이 됩니다. 전부 선정과 그 다음에 시도 선정, 그 다음에 5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그 옆에 그림을 띄워 드릴 건데요. 계속 보시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뉴스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뭐 지역별로. 첫 번째는 뭐 산청군 2018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이렇게 돼서 경남 삼천군이 올해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래서 경남 도내에서는 산청을 비롯해 남해 등 8곳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청군은 31일 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산청읍 소재의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상청별곡 산청의 사흘이었다 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우리 동네형 뭐 이렇게 쭉 나눠져서 5가지 나눈다라는 설명이 또 나와 있고요. 산청군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시고요. 이재근 산청공수님께서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건설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합니다. 산청에는 이제 도시재생도 필요한데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듯이 인구재생, 청년재생, 이런 어떤 복지재생, 문화복지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분야에서도 그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본격적으로 타겟팅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 도시재생 사업이 그냥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 중에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당진인데요. 충남 당진시 당진 1동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억을 확보해왔다고 하고요.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플러그인 당진이라는 테마를 가진 당진 1동 도시재생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국비 90억과 지방비 60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 최종 결정되었고, 당진의 어기구 의원 역시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당진은 제가 사실 좀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센터가 있고 또 관련 지자체장님께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한 어떤 청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충청남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PM을 맞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당진 청년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굉장히 응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응원하고 이번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행복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백종원 골목 상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 백종원의 골목 상권이라는 프로그램이 대전편 청년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백종원의 골목 상권이 수요일 밤으로 이동하면서 대전편으로 돌아왔다. 뭐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그래서 골목 식당 대전편에서는 113년의 전통에 자랑하는 대전 중앙시장의 한 상권에 있던 골목이 등장한다. 상권을 관찰하기에 앞서 3MC 김성주, 백종원, 조보아는 각자의 특별한 이력으로 충청도 출신임을 밝혔다. 세 분 다 지금 보시면 김성주 아나운서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백종원 그 대표는 예산이고 조보아 씨는 조보아 씨 대전 출신이에요. 그러나 고향에 대한 애착과 별개로 골목식당 대전편 상권은 참담했다. 이를 본 3MC는 착착함을 드러냈다. 골목식당 론칭 전부터 수차례 제보가 왔다는 상권답게 문제점이 속출했다. 또한 이번 상권은 대전 중앙시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탓에 사람이 발깃이 닿지 않아 인정이 드물다. 심지어 점심시간 때는 손님이 아예 없어 관찰이 불가한 가게가 수두룩했다. 특히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을씨년스러운 골목 분위기에 백종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상권 살리기에 난색을 표했다. 역대급 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시민들까지 외면한 존재 0% 골목의 정체가 어떨지 기추가 주목된다며 29일 밤 11시 10분 방송 이제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가고 제가 이제 기사는 좀 된 거를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거죠. 지난주 거네가 됐네요. 제가 보면서도 참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한편으로는 무슨 문제점들이 있나. 그러니까, 뭐 위치에 대한 문제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최근에 이제 이 골목 상권에서 청년몰, 얼마 전에 인천 청년몰을 어떻게 보면 했었고, 이번엔 대전 청년몰을 했는데요. 청년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에는 이제 9월 9일날 청년몰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청년몰에 대해서, 청년몰이 잘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뭐 할 게 없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금 위치를 좋은 데 해주시면 되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진짜 활성화가 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서 뭔가 활동하려면, 구도심에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 의미로서 굉장히 좋지만, 그냥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주요 성건에다가 이렇게 샵 형태로 모여놓지 않아도 되니까요. 샵 형태의 어떤 타운 매니지먼트 같은 형식의 청년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기다 플러스 여기에 강의를 오거나 멘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홍보성과 어떤 전문성이라는 거는 학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청년몰 하면서 뭐 빵을 만든다 하면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빵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기술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단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제 관련된 아니면 중앙 벤처 기업부에서 이런 분들을 진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들로 자격 조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은 뭐 석사나 박사가 아닌 이상은 멘토링을 할 수 없는 아니면 교육 강사로서 등록을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관심 있거나 지금 현재 청년몰에 활동하시는 도시재생 분야에 관련된 분들은 한 번쯤 요번 그 골목상권 SBS 골목상권 프로를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제가 이 소식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부산 소식인데요. 부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요, KNN 도시재생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실제로 많은 컨텐츠들을 올리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서 아주 퀄리티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많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서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KNN 도시재생 방송 채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독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사랑합니다. 네, 어쨌든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좀 힘들거나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좀 지쳐 있을 때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반기 시작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